네, 손만 대면 상승하는 분이죠. 고수회전의 손대상 선생님, 이호성 거스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그 의자가 하나 더 있는데 네. 혹시 누구 오시나요? 찬이? 그때 찬이? 찬희 씨는 맞는데 네. 우리가 그때 봤던 찬희 씨가 아니라 네. 다른 찬희 씨가 오세요. 이찬이? 삼찬이? 뭐야? 음악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서도 보지 못한 퍼포먼스로 너네 마음을 사라졌는 있잖아 언짢아에서 언짢아 맡고 있는 언짢아입니다. 방금 들어오실 때 줬던 화려한 퍼포먼스를 굉장히 큰 금액에 포트나이트에 팔았다고. 그쵸, 네. 얼마 줬어요? 그거는 이제, 얼마 줬어요? 빨리 3, 2, 1. 이게 업계 비밀이라. 업계 비밀이라. 그래서 그 포트나이트 받은 금액으로. 네, 이제 그 친구는 예금 적금하고, 네. 저는 이제 하이리스크 좋아하다 보니까 뭐에 넣었어요? 주식에 안 넣고 코인에 넣는데 이제 사라졌어요. 네, 커피 한 잔 값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이 배워가지고 네. 복구하려고. 네, 복구하려고. 아니 커피 한 잔 값 있는데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커피 2잔 먼저 만들어야죠. 원찬 씨도 손대상 유호성 교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재기를 네.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을 보시다가 손대상 선생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유호성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유호성 교수님처럼 아니 손만 대면 이렇게 상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다 자산 시장들이 워낙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네. 첫 번째 원칙이 지켜라. 잃지 않는 투자. 그렇죠. 지킬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계좌 폭망하지 않는 법. 오, 내 계좌 폭망하지 않는 법. 제발. 네, 제발. 퀴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나만의 계좌 폭망 방지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투자하는 방식이 저기 담겨 있나요? 저 하나도 안 했네요. 단 한 개도 안 했네요. 네. 원찬 씨는 이런 투자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주퀴즈들은 어떻게 내 계좌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 다들 저렇게 하시는구나. 2%에서 3%라도 수익이 나면 먼저 판다가 1인데요. 요즘 약간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많이 시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이 맞는 것 같아요. 2, 3% 혹시 모르니 절반. 오르더라도 혹시 모르니 절반. 1%까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1% 수익이 났을 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위는 손절 라인을 넣으면 칼같이 손절한다가 위치해 있는데 손절 못 해봤죠? 못하죠. 저도 예전에 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맙다. 이 가격에 오다니, 내려오다니, 고맙다. 그래서 돈을 계속 넣는데 계속 고마워지네. 네. 계속 고마운데 이제 내 인생을. 그때부터는 이제 눈물 나게 고맙게 네, 시작하는 너무 감동적인데 이게 좋아서 눈물이 나는 건지 2, 3%는 다시 오를 것 같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때는 칼같이 못하겠어요. 근데 5%, 10% 되면 해야지 하는데 또 그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늦었죠. 네, 늦었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손절의 타이밍이 다 달라요. 종목마다. 그럼 교수님은 이렇게 손절 라인을 꼭 지키기 위한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개인들이 3% 손절을 한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 3% 정도 눌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보통 저는 만약에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4%를 잡는 게 맞다. 4%. 네.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4%를 유지하는 건 누군가가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즉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4%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팁 하나 좀 더 드리자면 현재가 창을 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있는데 매수 호가가 예를 들어서 10주 걸려 있다가 만주 걸려 있다. 그럼 그 만주를 이탈하면 손절이 맞아요. 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스탑로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침마다 보통
9시 되기 전에 다 화장실에 꽉꽉 찬다면서요. 직장인분들이. 아 정말 여기 화장실도 가득 차나요, 피디님? 그러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죠. 아침마다 눈치 보면서 화장실 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스탑로스 프로그램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엔 2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형주에만 투자한다가 2위였는데 대형주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안전하게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을 좀 잘 써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대형주도 역시 사실은 적금 붙듯이 매월 혹은 매주 요일 시간 잡아서 한 주씩 혹은 몇 주씩 그렇게 그냥 꾸준하게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냐. 네, 마지막 4위는 다다익선. 종목을 최대한 많이 담는다가 12%로 나왔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4위를 선택해가지고 놀랐거든요. 안전하게끔 가겠다 이거죠, 사실은. 이거는 성향이 있어요. 첫 번째, 관심이 없어야 돼요. 자주 보지 말아야 네. 된다.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많아야 됩니다. 종목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분석해야 되는 네. 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ETF가 맞는 거죠. 왜냐면 인덱스나 뭐 펀드 같은 경우는 수십 종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ETF 한 종목만 팔면 된단 말이에요. 혹시 몇 종류 정도 넣는 게 딱 적당한지? 투자론을 보게 되면 5종목까지는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 그래서 5종목을 뭐 사게 되면 전체의 한 65%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고 15가지는 전체 그 위험의 95%까지는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이거예요. 15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을 사고, 대우조선해양을 사고, HDS 엔진을 사고. 섹터가 겹치네? 그쵸. 그거는 하나여야 돼요. 섹터별로 사실은 분산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주키즈들의 계좌 폭망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요호성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아니 어떤 분들은 요즘 시장을 보고 진짜 살얼음판을 이렇게 걷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수님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계좌를 지키시고 계시는지.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결국은 실적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실적이 베이스가 되면 최소 5년을 보셔야 돼요. 5년이나요? 5년 안에서도 이제 사실은 변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업종의 변화. 예를 들어 그거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2차 전지까지 탈바꿈을 하잖아요. 그런 탈바꿈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년 동안의 가치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실적에 맞게끔 키 맞추기를 가야 돼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원찬 씨는 혹시 재무제표 그 사실 지표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네, 저는 네임밸류 좀 보는 거. 관상 보고 막 회장님 인성 막 찾아보면서 막, 될 거야. 인성이 되니까. 제가 진짜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EPS 하나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한테 오셔야죠. 저한테 오셔야죠. 다 보여드릴게요.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했는지. 혹시 연간 실적은 좋은데 그것만 보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성수기랑 비수기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 4분기와 1분기에 좋습니다. 여름이 될 때 되게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비수기와 성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분기 실적도 같이 봐주면 왜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팁 하나 좀 더 드리자면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터를 하나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과연 실적 시즌이 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변화를 측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미리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추가 상승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조정을 받는 거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 전보다는 한 일주일 이 텀 위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근데 실적이 있어야지 매수가 들어온다. 근데 실적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루 전날의 움직임이 좀 급격하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면 끝나고도 주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한 2, 3일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실적이 좋은데 막 소문도 좋고 기사도 좋은 게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주가가 임의 상승을 한 경우. 아, 이미 들어와 있구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분기에 한국가스공사가 실적이 되게 좋고 2분기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네, 고수님의 계좌 폭망 방지법 두 번째. 수급이 어떻게 받쳐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많이 해요. 이게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수많은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주가 떨어져요. 혹은 기관이 매수하는데 주가 떨어져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종목마다의 수급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 세력이 누군지를 먼저 측정을 해봐야 되는 게 1순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수급을 좀 나눠보자. 투신과 금융투자를 한 묶음으로 보시고 연기금, 은행, 보험을 한 묶음으로 보세요. 기관 수급 중에서도 저는 금융투자와 투신의 수급을 좀 중요시합니다. 수급 중에서도 뭐 다른 차이가 있어요? 금융투자와 투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 버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펀드를 파는데 수익률이 좋아야지 두 번째 펀드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하면 떨어집니다. 그쪽에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수급은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 게 좋나요? 그게 이제 거래량으로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차트 보면 거래량이 밑에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기준으로 많다 적다를 판단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전일 대비 거래량이 2배 이상 들어오는 종목들은 좋다. 수급이 들어온다. 혹은 20일 거래량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150%. 그 정도 들어오면 수급이 붙고 거래량이 늘어난다. 깔끔하네요. 내 계좌 폭망하지 않게 지키려고 할 때 주키즈들이 고수님 따라하기. 또 다른 방법은? 일단은 내가 사는 이유가 3가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냥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야 되는 이유. 아까 전에 얘기 다 했잖아요. 실적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급 봐야 되고, 거래량 봐야 되고, 이런 이슈가 한 3개 정도 있어야 돼요. 앞에 말씀해주신 거 다 포함해가지고 네. 3가지가 되면 사도 분명한 되는 이유 3가지가 좀 있으면 돼요. 그 이유가 하나라도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와 또 반대로 되는 개념도 하나 있어요. 거예요? 뭐요? 악재가 하나도 없는 종목인데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근데 아직 못 간 종목. 악재가 하나도 없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시장이 악재죠. 그쵸? 눈물 나네요. 네, 방송을 보시다가 유호성 고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유호성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